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시간, 주챔 콜콜콜.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김민주입니다. 8월의 첫 시작, 코스피는 울고 코스닥은 웃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깜짝 놀랄 상승장을 보여줬던 코스피가 오늘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급적인 측면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살펴보면 오늘 현재 빨간불 띄며 4%대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듯 언뜻 다가온 순환매 장세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가야지 현명하게 이 시장 함께할 수 있을까요? 주챔 콜콜콜과 또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챔 콜콜콜에서는 실시간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상담 두 가지 방법으로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 상담은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 함께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상담은 채팅창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고민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양시장이 좀 엇갈린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순환매 시장의 시작일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건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지난 목요일에 방송을 같이 안 해서 모르실 수 있지만 목요일에 제가 사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적극 매수해라.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도 사야 된다. 다 사야 된다. 네, 목요일 사야 된다 했는데 금요일 올라갔죠. 맞아요. 그리고 네.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20%대 수익을 거의 다 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금요일에 제가 개인 방송에서 말하기를 사야 될 때는 목요일이었고 금요일은 사야 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빠지고 있는 거죠. 이런 변동성 장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올라가면은 안 사면 돼요. 내려가면은 사면 됩니다. 특히나 지금은 이제 사야 되는 시기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지수가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4% 빠지고 오늘 2% 올라가고 오늘 4% 올라가고 이런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이제 변동성이 워낙 심한 거잖아요. 여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6도인 여름도 있을 거고 32도인 여름도 있고 40도가 넘어가는 여름도 있을 건데 여름은 여름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조정이라고 하는 건 조정인데 레버리지 상품 때문이다, 또 국민연금 때문이다, 개인들 투자자들의 투기 열풍 때문이다, 말은 많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유가 뭐든 간에 변동성은 세져 있는 거고, 이 변동성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14% 올라왔다고 급등 나왔다고 우리가 놀랄 필요도 없고, 또 서킷 브레이크 걸렸다고 해가지고 또 거기에 놀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변동은 변동일 뿐이고 그냥 이 하락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인 건데요. 지수가 정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을 잡았다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저점이 여기가 최저점입니까? 라고 하면 모르죠. 요즘 변동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좀 더 밀리고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바닥이다라고 보여지는 자리고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 사기 너무 아까운 자리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살 때 보면은 지난 목요일에 사지 않고 올라올 때 사야 되나 하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빠졌을 때 사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조정이 들어가거나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이제는 6천선 이하에서는 그냥 좀 산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올라오지 않은 종목, 시장 대비해서 강한 종목을 조금 매수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좀 골라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대로 지금 이제 무너지고 내려갈 것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뚝배기랑 비유를 좀 많이 하죠. 뚝배기처럼 과열되어 있는 이 뚝배기가 금방 식겠냐라는 거죠. 찬물이 좀 끼얹어졌다고 하더라도 김이 모락모락 날 수는 있지만 그 열기는 한 번에 식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이 매수세가 완전히 죽을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이 들고요. 레버리지 상품이 지금 자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흔들고 있긴 합니다. 근데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가 되는 만큼 흔드는 어떤 그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상패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레버리지가 만약 상패가 된다면은 사실 좋겠지만 그건 조금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영향력이 줄어든다면 변동성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단기 조정이 끝나가는 관점이고요. 경제 위기가
발생됐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우려감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그럼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다시 또 이어질 거다 보면 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버텨줄 거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코스피에서도 코스피 소형주 차트를 보는 것이 좋다. 얘들이 지금 내려가는 속도가 딱 봐도 그냥 눈에 띄게 둔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오늘도 코스피 소형주에서는 상승장 그러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요즘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 보여진다라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TV 상담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왕 살 거 우리가 어차피 살 건데 하필이면 내가 산 자리가 고점이 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하필이면 내가 산 자리가 저점이 되는 게 낫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코스닥은 지금 굉장히 저점 라인 때에 도달되어 있다라는 거죠. 좀 더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좀 더 내려간다 한들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싼 자리에 사놨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번 주 강연을 갔더니 그냥 지난주죠. 지난주 강연을 갔더니 강연에 오신 분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대요. 왜 놀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1년 내도록 사지 말라고 한 사람이 갑자기 지난 목요일에 사라고 갑자기 그렇게 적극 매수해라 하길래 야, 저 양반이 지금 사라고 할 정도면 진짜 바닥인갑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익 났다고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던데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시기는 안 사면 안 돼요. 제가 늘 참아라, 뜸들여야 된다, 참아라, 안 사야 된다, 시장 아직 안 끝났다, 조정 안 끝났다 이야기했는데 지금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사면 바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 맞다 보시면 되고요. 파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파는 것 자체는 좀 이상한 거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기 때문에 굳이 팔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적극 매수하는 게 낫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어떤 종목들을 살 거냐라고 하는 전 제약 바이오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든다 말씀드렸죠. 제약 바이오 섹터 괜찮아 보이고요. 특히나 요즘 증권사에서 목표가 낮추는 기업들 좀 사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증권사는요. 목표가 낮추면 거기에 저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 통계가 그렇고요. 실제로 증권사에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점마다 목표가를 낮춥니다. 그리고 고점마다 목표가를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는 반대로 하는 게 이득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증권사에서 목표가 낮추는 종목들을 좀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섹터들이 지금 제약 바이오라든지 화장품 섹터도 좀 보여지고요. 식음료 쪽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역시나 자동차뿐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올라갈 만한 종목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살 돈이 있느냐인 건데 제가 요즘 강연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다 보면요.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종목이 너무 많아서 살 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 산 것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 또는 고가에 올라온 종목들 사갖고 몰려있다 보니까 이미 내 거가 손실 중이어가지고 사기도 좀 그렇고 이미 들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새로 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려 있는 것뿐인 거지 시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싼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은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을 잘 어루만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제약 바이오에 엮이는지 또는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실적이 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만한 재료가 충분히 있는 기업인지를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살펴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기업인지도 모르고 사신 분들도 꽤나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사서 물린 종목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래 물려있던 종목들이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최근에 산 종목이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대충 팔고 나올 수 있는데 오래 있던 종목들은 이제 기회가 한번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래 들고 있던 종목들을 내버려 두고 방치하지 마시고 그런 종목들을 오히려 추가 매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3년, 막 5년 물려 있었는데 지금 추가 매수한다면은 오히려 수익 내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감안을 해보셔가지고 올라온 종목들이 아니 많이 내려간 종목들을 내가 갖고 있는 건 없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면서 들고 있는 종목을 한번 확인해보자. 그러려면은 전화 상담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상담하셔가지고 지금 같은 시기에 매수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거니까 많이들 연락하셔가지고 좋은 자리, 좋은 타점 한번 잡아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참 심한 장세다 보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지금 시장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관점 잡아주셨고요. 그 안에 눈여겨보면 좋을 섹터까지 함께 언급해 주셨습니다. 또 전문가님 말씀처럼 지금 시장이야말로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새롭게 좀 꾸려나갈 시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함께하는 종목 상담의 기회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참여 방법 보고 오셨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이녹스 첨단 소재.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8,100원에 9%에. 38,100원에 9% 비중이요. 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보다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제는 좀 바닥을 잡아가는 타이밍인지 좀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이녹스 첨단 소재 사실 전문가님께서 이제 순환매 장세가 좀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 종목도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좀 낮춰둬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반적으로 모든 종목이 다 공통적인 게요. 고점 대비해가지고 저점을 딱 찍잖아요. 네. 그럼 반등 나갈 때 한 50%까지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그렇군요. 우리가 고점 대비해서 저점이 잡혔다 하면 거기에 절반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지금부터 올라간다면은 최고점 대비해서 중간 정도까지 대부분 반등 나간다라고 해요. 이건 모든 전문가가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통계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녹스 첨단 소재가 4만 원대 이렇게 고점을 잡았고 거기서 밑으로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2만 원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절반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3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게 통계적으로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한 3만 원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절반 정도로 하면 2만 8천 원대가 될 것 같은데 한 2만 8천 원까지 반등 나가지 않을까 정도로 보여지는 거죠. 그럼 내 매수가를 2만 8천 원대까지만 낮춘다면은 일단 본전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통계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무조건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는 그러하니 뭐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냐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말을 무조건 2만 8천 원 간다는 말입니까?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겠죠. 그죠? 네, 그거는 이상한 해석이니까 그걸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통계적으로는 절반 정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냥 지금 자리에서 이제 매수해도 되나 안 되나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중이 9%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든 종목이 거의 바닥을 다 잡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방송을 통해 갖고 매수해야 된다, 적극 매수해라, 모든 종목 다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마 지난주 목요일에 매수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전문가는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방송 다 통틀어가지고 전부 다 기다려야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만 아마 사야 된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은 저는 원래 음봉매매, 그러니까 저가에서 매매하는 걸 원래 좋아하다 보니까 바닥을 보는데 좀 더 제가 특기예요, 제 특기. 그러니까 고점이 어딘지를 맞추기는 어렵지만 바닥이 어딘지는 좀 잘 맞추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맨날 바닥에서만 놀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저는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그 관점에서는 지금 저점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이 지금 2만 원대 이하로 좀 내려가게 된다면 최근에 이제 올라왔고 단기 반등은 있지만 모든 반등이 그래요. 외바닥은 없어요. 쌍바닥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올라오고 난 다음에 바닥을 만든다면 한 번 더 밀릴 건데 그때 2만 원 이하에서 비중을 한 20%까지 늘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매수가가 2만 8천 원 이하로 빠져서 2만 한 5천 원대 정도까지 한 5, 6천 원대까지 이렇게 내려갈 거거든요. 매수가가.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통계적으로 절반까지만 올라가줘도 수익을 내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은 너무 불리한 매수가인데 한 번만 매수해 놓으면은 추가 매수해 놓으면은 좀 유리한 매수가로 바뀌니까 가져가 볼 만하다. 그리고 이 종목은 반도체 쪽으로도 엮여 있고 2차 전지 쪽으로도 엮여 있잖아요. 자회사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테마도 반도체가 죽은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단기 반등 나갈 가능성이 있고 2차 전지 쪽도 역시나 지금 끝난 테마가 아니라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다 엮이게 된다면은 아마 3만 원대까지나 그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으니까 그건 올라갈 때 힘을 보고 어디서 팔지 결정하자. 어쨌든 다시 한번 19,000원대까지 접근한다면 그때 추가 매수 한번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반등 나갔을 때는 본전 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멘토님한테 한번 상담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한 달간 지켜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제가 다시 한번 이제 한번 찍고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잘하셨습니다. 오늘 상담을 했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할 때 제가 참아라 하면 더 내려가는 경우가 많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사라 하는 경우에서는 또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사라고 적극적으로 지금 방송에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계속 사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살 때가 됐다. 그래서 19,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는 한번 그냥 매수를 덜컥 그냥 진행하셔도 될 것 같다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한 번 더 전화 주셨는데 이번에도 고민이 좀 시원하게 해결되셨길 바라고요. 추가 매수를 통해서 혹시 또 언제 팔아야 할지 고민이시면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저 틸레칩스 네. 15,000원에 20% 갖고 있습니다. 네, 15,000원에 20% 비중이요. 네, 또 그동안 추가 매수해도 되는 종목인지 멘토님께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지금이야말로 이제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네. 이 텔레칩스도 이제 저번 주 목요일부터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 추가 매수를 해서 이제 매수가를 좀 낮춰놔도 괜찮을까요, 지금? 아니요. 안 되나요? 네. 일단 비중이 20%로 좀 많은 편이고 종목도 썩 좋은 종목까지는 아니라 가지고 매수를 안 해도 된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추가 매수를 지금 시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매수가도 낮추고 비중도 늘려가지고 수익을 좀 도모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추가 매수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손실이 엄청 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청자님이 텔레칩스를 막 3만 원대 사서 전화를 하셨다면 제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니까요. 근데 지금 시장에 매수하신 가격이 15,000원이거든요. 요 가격은 오늘까지 8,000원까지 떨어져 있으니까는 내가 산 가격 대비 현재 가격이 너무 이렇게 터무니없이 떨어져서 내가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요즘 지수가 빠져가지고 내려온 것 뿐인 거지 내려온 거를 이번에 지수 빠져서 빠진 거를 제외하고 본다면은 굉장히 싼 가격에 잘 사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매수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혹시?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3만 원 샀으면 제가 추가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근데 15,000원 같으면은 지수가 빠져서 내려왔을 뿐이고 지수가 다시 올라갈 때 본전 또는 그 이상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나 텔레피스처럼 이렇게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되는 이런 작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죠? 네. 요런 기업들은요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벼우니까. 무거우면 우리가 아무리 밀어도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잘 안 움직이는데 가벼운 종목은 살짝만 쳐도 툭 하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수도 1,500만 주밖에 없다 보니까 이 종목은 품절주 경향을 갖고 있어가지고 올라갈 때 아마 15,000원 이상 그러니까 17,000원, 2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동만 걸리면 돼요. 그럼 시동이 걸릴 건가라고 했을 때는 얘가 이제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쪽으로 엮여 있거든요. 자동차 부품 쪽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얘가 움직여준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제 하반기 때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로봇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방송에서 이야기하지만 로봇이랑 자동차랑은 지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엮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얘가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다거나 대단히 자율주행으로 엮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ADAS 및 자동차 게이트 반도체 이런 거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엮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반기는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메리트가 좀 낮아서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거고 가져갔을 때 수익을 내는 데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그냥 들고 가자. 들고 가서 급등 나오기 시작하면 일단 본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거기 지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익을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추가 매수 의견 안 드리고 그냥 홀딩 의견 드릴게요. 이해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만 들으면 아니 그럼 올라간다는 말을 하는 건데 왜 추가 매수 안 된다고 하는 거지라고 물어보지만 매수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다면 다른 종목에 추가 매수하는 게 좀 더 낫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홀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남겨주셨네요. 너무 걱정 마시고 한번 기다려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의견 반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ST팜입니다.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들고 계실까요? 네, 매수가는 102,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원래는 10%인데 네. 5에서 팔고 지금 남은 게 5%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이거 안 빠져야 되는 시점에서 확 빠져버려가지고 무슨 이유가 있나 싶으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 앞으로는 좀 올라갈지 어떻게 이 남은 5%의 비중을 가져갈지 궁금하신 걸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뭐 무슨 악재가 있나. 이 실적도 좋고 괜찮거든요. 근데 네, 저번에 알겠습니다. 확 빠져보네, 예. 그렇네요. 그러면 ST팜 앞으로는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님께서 근데 사실 매수하신 가격이 막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102,500원에 오늘 또 8% 넘게 좀 잘 올라가지고 있거든요. 이 종목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ST팜에 대해서 이 종목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그러면은 남은 5%의 비중은 좀 걱정 없이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뭐 일단 들고 가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손절할 이유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방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안 빠져야 될 타이밍에서 빠졌다라고 했는데 제 눈에는 그냥 빠질 타이밍에 빠진 걸로만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 방송에서 이야기를 몇 번을 하고 있는데 고점을 만드는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차트에서 고점을 만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쌍봉이라고 불러요. M자 모양이거든요. 알파벳 M자 모양을 우리가 쌍봉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패턴이 뭐냐 하면 헤드 앤 숄더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깨, 머리, 어깨라고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형태의 모양을 만들 때 우리가 빠지는 패턴이다, 고점 패턴이다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M자 모양, 쌍봉 형태라든지 이 헤드 앤 숄더 패턴은요. 실적 상관없고 기업 상관없고 전망 상관없어요. 그런 패턴을 만들면은 신호등 것 같아요. 이 길이 무슨 길이든 간에 우리가 빨간불이 켜지면 멈추잖아요. 그죠? 도로가 어떤 도로든 간에 빨간불이 있으면 멈춰야 되는 거고 파란불이 있으면 가야 되는 것처럼 매매를 할 때 있어가지고 이 종목이 뭐 하는 종목인지 이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지 안 벌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트가 고점 모양을 만들면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들고 있는 사람들도 전 세계에 있는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고점 패턴을 만들면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게 딱 두 가지 패턴인 거거든요. M자 모양, 쌍봉, 그리고 헤드 앤 숄더 패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봉우리. 지금 얘가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고 있는 이 패턴. 거기다가 위쪽에서는 쓰리 천장을 만들고 이렇게 빠지는 쌍봉의 변형인데 두 번 확인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세 번이나 확인했어요. 고점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못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ST팜이 뭐 하는 기업인지, 실적이 좋은지, 전망이 어떤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야, 이거 고점이다. 팔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매도세가 나오게 되고 당연히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패턴 만들고 있으면은 야, 안 사야 되겠다 하면서 안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좋은데 왜 빠지죠? 왜 안 빠질 타이밍에 빠졌죠? 하는데 아니요. 지금 신호를 완전히 이상하게 해석하고 계시네요. 요거는 지금 무조건 빠지는 차트 모양인데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안 했으니까 제가 방송에서 고점 패턴은 두 개밖에 없어요. 외울 것도 없단 말이에요. M자 패턴, 헤드 앤 숄더 패턴 요 두 개만 외우면 고점을 다 피하거든요. 이 두 개를 피하면 되는데 이 모든 게 다 나와 있는 요 자리에서 떨어지고 있을 때 이걸 샀으니 당연히 물리고 빠지는 거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갈 자리에 사신 거예요, 시청자님이. 남들이 안 사야 되겠다, 남들이 팔아야 되겠다 할 때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럼 이제 반대로 뒤집으면 쌍봉을 뒤집으면 쌍바닥이 되고 역헤드 앤 숄더라고 해서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패턴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저점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런 거 나올 때 사는 게 맞는 건데 지금은 반대로 사셨다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빠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 자리가 이제 고점 패턴이라서 빠지고 내려가야 되는 자리가 맞는데 지금 여기서는 아까 말했던 반대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쌍바닥이라던가 역헤드 앤 숄더라고 해서 약간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바닥 패턴을 만들고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뭐 진입을 조금 일찍 하신 겁니다. 원래 사면 안 되는 자리라는 거 좀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예. 네, 나쁜 기업 아니고 좋은 기업인데 주식은요, 좋은 기업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가격에 사야 돼요. 위에서 고점에서 팔고 오고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어쨌든 작년에 사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 좀 보고 지금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다음번에 헤드 앤 숄더 패턴 만들거나 쌍봉 만들면 그냥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한다?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게 원래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신호를 보는 거예요, 신호. 그래서 그건 팔아야 정상이었던 건데 안 했을 뿐인 거고 남은 거는 뭐 굳이 뭐 수익도 조금 나셨으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반대로 이제는 바닥 잡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약 바이오 그렇게 나쁘지 않고 얘도 실적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아마 8만 원에서 10만 원 요 사이 밴드로 해가지고 자리를 잡을 것 같기 때문에 8만 원쯤 내려갔을 때 쌍바닥을 확인하시고 쌍바닥 만들면 8만 원쯤에 추가 매수 한번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판만 거 또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청자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도 괜찮고 좋은 기업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몰랐으면은 상관없는데 알고 계시니까 더 사는데 부담이 없잖아요.
예. 좋은 기업을 내가 지금 사서 들고 있는 10만 원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나쁠 게 뭐 있습니까? 예. 네, 그래서 예. 그렇게 관점을 잡고 대응하시고 다음번에 고점 패턴 2개를 외우세요. 쌍봉, 하나는 헤드앤숄더입니다. 2개를 외우세요. 아시겠죠? 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헤드숄더를 나 착각을 했네요, 그래. 그렇죠. 예. 다음번에는 알겠습니다, 이제. 계속 예, 이렇게 예. 보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지는데 헤드앤숄더를 예, 예,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지금 TV 보고 계세요, 혹시? 예, 보고 봉이 있습니다. 많다 보니까 헷갈리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헤드앤숄더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냥. 예. 올라갔다가 내려가기 시작한다 헤드앤숄더다 이래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쭉 전체적으로, 내려가지고, 그죠? 예, 예. 올라갔다 예, 내려가면 헤드앤숄더 거의 만들어지니까 올라갔다 예. 내려가면 헤드앤숄더다 이래버리고 나가버리면 되는 겁니다. 네,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예. 네, 우리 시청자님 고민이 시원하게 해결된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상담도 한번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예, 일성, 네, 3,900원에 20%입니다. 3,900원에 20% 비중이요. 네, 우리 시청자님은 그럼 어떤 점이 이 종목에서 고민이실까요? 네, 이게, 뭐, 네. 전고점 해가지고 얼마에 한 5,000원까지 이상 올라갈 수 있을란가 싶어가지고. 목표가를 한번 5,000원 정도. 상담드렸습니다. 네, 5,000원 정도 이상까지도 갈 수 있을지 이 종목 좀 어디까지 홀딩해도 괜찮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1승 보니까 최근에 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 차트의 움직임이 큰 것 같은데 네. 이 종목 좀 가만히 홀딩해서 가져가서 조금 더 수익을 노려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앵커님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는 7시에서 8시 사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거진 네, 그쯤. 맞아요. 저도 한 그쯤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앵커님이 이렇게 아침에 7시, 8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그때 일어날 걸로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전에 전화해가지고 일어났는지 확인한 사람 잘 없죠. 없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자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잘 없겠죠. 예, 왜냐하면 습관이 그렇다고 하니 그리고 네. 우리가 그걸 옆에서 계속 지켜보는 가족이라면 더더욱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왜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식도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데 있어가지고 아무 의미 없는 가격이 맞고 떨어진다거나 아무 의미 없는 가격까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 네. 얘가 원래 했던 습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얘 같은 경우도 1승 같은 경우도 습관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걸 우리가 TV에서 차트를 공부하거나 차트를 설명할 때 저항 지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저항과 지지가 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저항이 어딘가 하면 4,000원,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4,000원을 넘어가면 5,000원까지 가는 거는 기본이 되는데 4,000원 넘어가지 못하면 다시 3,000원까지 빠지는 게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거죠. 4,000원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종목에 4,000원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암묵적으로 다들 그냥 4,000원쯤까지 빠지면 또는 4,000원까지 올라가면은 여기서 이제 주가가 변동이 있겠지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 4,000원에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올라가면은 5,000원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냐 안 가냐가 아니라 지금 이걸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4,000원까지 지금 도달되어 있기 때문에 1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4,000원이 왔을 때 이거 4,000원이네 팔아야 되겠다 하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4,000원인데 이번에 올라갈 것 같은데 내용이 좋고 뭐 재료가 좋으니까 올라갈 것 같아 하면서 막 사기 시작하면 5,000원까지 가는 건데 그거는 결과로 봐야 되는 거지 여기서 예측하는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3,000원에서 4,000원까지 올라왔다 하면은 그냥 3,00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지금 요거를 4,000원대 들고 있는 분이 5,000원까지 갈까요 하면은 그거는 이 종가상으로 4,200원까지 올라가거나 4,300원까지 올라가면 5,000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해 드릴 수 있어요. 오늘 갈까요는 몰라요. 왜냐하면 시장 참가자들이 그러니까 1승을 지금 사려고 하는 사람과 1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몰라서 그걸 제가 올라간다 안 간다를 맞출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혹시 이해가 되세요? 예. 이거는 지금 도박이에요, 완전히. 여기서 갈까 안 갈까는 도박인데 만약에 종가상 4,300원을 뚫어버렸다 하면은 얘가 뚫음으로 인해서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요. 4,000원 맞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가네 하면서 그 4,300원 올라간 순간부터 막 사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5,000원까지 가는 거고 얘가 4,300원 뚫지 못하면 내 그럴 줄 알았다. 얘 또 4,000원 또 빠진다. 팔아야 되겠다 하면서 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다시 3,000원까지 빠지는 거예요. 이 가격에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예, 못 들었잖아요. 뭐라고요?
오늘 4.3 가까이 올라가는데 못 뚫고 또 빠지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또 못 놀아가네. 그럼 팔아야 되겠다 하면서 팔면은 매도세가 세지는 자리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 이 자리 지금 3,900원에 들고 있는 건요. 완전 경계선에 들고 있는 거잖아요. 종가상으로 만약에 뚫으면 갈 수 있는데 안 뚫으면 저 3천까지 내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 사시면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은 내가 중장기 투자하고 가져갈란다라고 하면서 3,000원까지 빠지든 2,000원까지 빠지든 신경 안 쓰고 가져가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짧게 그냥 팔아버리고 3,000원대 다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3천 다시 빠지면은 그게 정석이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빠지면 3,800원이나 이렇게 밀리면 아이고 얘가 또 4,000원 못 뚫고 떨어지나 보다 해서 3,800원에 손절해버리고 예. 3,000원 정도쯤 또는 3,200원쯤에서 그때 다시 들어가고 4,000원까지 올라가는 걸 오히려 노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4,000원에서 5,000원 올라가는 걸 노리는 게 아니라 3,000원부터 4,000원 올라가는 걸 노려야 된다고요. 나는 그 61선 딱 물었길래 아, 물었어요. 예, 61선 지금 제 차트 한번 보시면 이평선 있나요, 혹시? 오늘 한번 땡겨 올리란가. 그렇군요. 뭐지? 그 그래서 61선 내가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제 예. 차트를 보시면은 이평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평선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안 봐도 돼요. 아, 어떤 사람들은 문현재 멘토 이평선 안 보는 거 컨셉 아니냐는데 저는 이평선은 가르친 적도 없고 이평선을 봐야 된다고 주장하지도 않고 한 번도 본 적 없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평선 따위 필요 없어요. 저는 이평선 아예 안 보는 매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평선 안 보고 뭐 보냐 하면은 아까 말했던 이 차트와 캔들을 보는 거예요. 예. 이 차트와 캔들에서부터 나오는 게 후행성 지표로 나오는 게 이평선이고 이평선은 사실 숫자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자기 입맛대로 숫자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게 선도 자꾸 바뀌잖아요. 그죠? 예. 나 혼자만 보는 지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남들도 다 보는 지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남들도 다 보는 건 차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평선 같은 거 필요 없다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평선 같은 거 안 보기 때문에 없앨까요? 뭐라고요? 이평선 이걸 없애야겠네요. 이제 그거로 너무 매매를 하셨다면은 이용을 하실 필요가 있지만 그거 없으면은 이 차트 캔들을 또 보는 방법을 또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캔들을 보고 그러니까 이평선 없이 캔들과 이 거래량으로만으로도 매매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주지표잖아요. 그죠? 예. 그 이평선은 보조지표라고 부르거든요. 예. 보조지표는 의미가 없어요. 라면을 끓여 먹는다 할 때 라면은 주지표지만은 뭐 계란을 넣거나 파를 넣거나 이거는 보조지표잖아요. 그죠? 예. 라면이 없으면은 계란과 파 넣는다고 해서 라면이 되진 않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예요. 그 차트랑 이 캔들이랑 거래량도 이해 못하면서 무슨 이평선이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기본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평선을 만약에 매매하고 계신다면 제가 말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이평선을 안 봐도 된다고 주장하고 안 보고 매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평선 따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결론을 내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게 대표님 보면은 이평선 없이 그냥 이래 설명을 하시던데. 맞아요. 이평선 없이 차트로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4,000원, 5,000원 이 차트의 습관을 먼저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예. 아시겠죠? 다음에 그 재방송 보면서 많이 이렇게 좀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생에 대한 상담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고민 시원하게 해결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이번 주에 또 마련된 일정이 있죠. 전문가님께서 주말에 강연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선 강연회 장소와 시간부터 큰 화면으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의 장소와 시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럼 과연 전문가님께서 이번 강연회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는지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전문가님, 이번 주 이제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 준비된 강연회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또 강연회 준비해 주셨을까요? 뭐 제가 제 자랑을 좀 한번 한다면은 네, 좋습니다, 사랑. 지금까지 제가 전문가 생활 10년 이렇게 넘게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폭락이 나온 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점이 나온 게 한 3번 있거든요. 네. 2018년에 그 무역 전쟁이 일어난다 해갖고 트럼프 관세 이야기 나왔을 때 폭락 나왔을 때 그때 은행에 있는 돈 다 가지고 와서 사야 된다 했던 자리가 저점이었고 2020년 3월 코로나 터져가지고 저점 나왔을 때 지금 있는 돈 다 사야 된다라고 했고 최근에도 이제 목요일에 제가 사라고 했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저점이라고 할 때마다 다른 전문가들은 저점이란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매매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네. 사람들은 전부 다 양봉 매매를 하니까 위쪽에 있는 종목만 가지고 놀고 저는 음봉 매매를 하니까 아래쪽에 있는 종목을 갖고 노니까
그냥 저점 찾는 건 그냥 제 일인 거예요. 놀이터인 거죠. 네. 근데 저점을 제일 잘 잡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니까요. 그래서 음봉매매를 하면요. 좋은 게 뭐냐라고 하면은 저점을 찾을 수가 있고 저점이 뭔지를 알게 되고 저점을 이해해서 싸게 사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됩니다라고 간단하게 하는 이야기가 음봉매매를 하면 그게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시기는 사야 되는 시기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은 싸다라는 건데 요 쌀 때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러니까 싸다고 무조건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싼데 좋은 걸 찾아야 되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음봉매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깨달으시려면은 강연 오셔가지고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TV 상담을 통해서도 막 이렇게 힌트를 드리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강의를 통해 가지고 기초적인 관점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기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관점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들을 제가 가르쳐드리고 순환매장세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살아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뭘 사야 되는지 그리고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포항과 이번 주는 대구에서 준비가 됐으니까요. 포항과 대구 덥지만 오시면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드릴 거니까 오셔가지고 비 써서 보낸다 생각하시고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강의 듣고 가시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다양한 도움이 되는 이야기 강연회에서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음봉매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다가올 순환매 장세에 대한 이야기 여러 도움이 되는 이야기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꼭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토요일은 경북 포항에서 일요일은 대구 동구에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ABL 바이오고요. 네. 95,000원에 10%요. 네, 95,000원에 10% 비중이요. 네, 또 오늘 또 8%, 9% 가까이 또 올라와 주고 있네요. 이 네, 종목 마이너스가 너무 많고. 그렇죠. 네. 그럼 95,000원 넘어서 수익까지 좀 노려볼 수 있을지 이 종목 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더 매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성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전문가님께서 그런데 이제 좀 다가올 순환매 시장에서 바이오 섹터, 제약 바이오도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이 종목도 좀 추가 매수해서 더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제약 바이오가 좋다고 했는데 그중에 실적은 좋아야 되나요? 안 좋아야 되나요? 좋아야겠죠, 당연히. 네, 그거예요. 아하. 지금 혹시 앵커님 로또 사세요? 저는 로또는 안 삽니다. 안 사요? 네. 저는 매주 사거든요. 그렇군요. 그 이번 주도 이제 오늘 살 건데 네,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모르겠네요. 모르겠죠. 그럼 오늘 샀는데 어차피 제가 지금까지 샀을 때 한 번도 안 됐거든요. 네, 그럼 오늘 산 다음에 그거 들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안 될 거. 갖다 버리면 안 돼요? 그래도 잘 모르겠죠. 혹시 모를 확률. 그죠? 네, 지금 이 실적 안 좋은 제약 바이오 들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에요. 그렇군요. 실적 안 좋은 기업들이라고 해서 나쁘다는 아닌데 그러니까 되면 대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 되면은 그냥 쪽박이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로또는 얼마치 사나요? 보통 5,000원에서 10,000원치 사거든요. 진짜 많이 사봤자 10,000원에서 한 20,000원 정도 산단 말이죠. 저는 5,000원치만 삽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샀는데 안 되면 5,000원 날리고 말지 할 만한 정도의 돈인데 시청자님 ABL 바이오 안 되면 말지 할 만한 정도의 돈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자, ABL 바이오가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 거예요. 그냥 제약 바이오 쪽이에요. 네, 근데 네. 얘들이 지금 팔고 있는 게 이중 항체, 면역 항암제, 일상 변경 승인 뭐 이런 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일상이에요. 이 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제약 바이오 투자하실 때 임상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임상은요. 순서가 전임상이 있고 1상 다음에 2상 다음에 3상 다음에 4상까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4상까지 가야지 판매가 되고 3상까지 통과되어야지만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3상 끝나야지만 이 약이 팔린다 안 팔린다를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4상도 하나의 테스트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3상이 끝나기까지가 보통 몇 년이 걸립니까 하면은 짧으면 6년에서 길면은 10년이 걸려요. 그러면 지금 얘는 몇 상 한다고요? 일상이요. 1상 한다고 했죠. 그럼 1상 한다란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 나왔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몇 년 뒤에 알 수 있다고요? 6년 뒤에요. 최소 6년에서 많게는 10년 뒤라고요. 근데 그것도 1상이 통과되고 2상이 통과되고 했을 때의 이야기인 건데 3상까지 가는 약의 확률이 7%밖에 안 돼요. 그러면 1상이 통과되고 2상이 통과되고 3상까지 통과될 확률이 7%밖에 안 된다는 건 지금 7% 확률을 시청자님은 한번 걸어본 건데 이 약이 뭔지는 알고 거신 겁니까?
ABL 503이라고 하는 이 약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 어떤 약인지 시장에서는 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분석하시고 사신 건가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셨을 겁니다. 그죠? 네. 그럼 지금 도박한 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까 하면 저 약이 안 되면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태죠. 적자가 엄청 심합니다. 왜냐면 저 약 만드는데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약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시청자님들과 투자자분들께 돈 좀 주세요 하면서 유상증자도 해야 될 거고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이 약을 만들려고 기술 개발하려고 최선을 다하긴 하겠지만은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 낮은 확률을 뚫고 성공한다고 생각하시면 가져가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은 팔아라가 맞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되면 어떡할 건데 라고 한다면 안 파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로또 이번 주 제가 샀는데 어차피 그거 안 될 거 그냥 버려라 하기에는 될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중이 잘못된 거예요. 벌어도 되는 돈이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는 분석 하나 안 하고 그냥 샀으니까 되면 대박 아닙니까? 안 되면 쪽박이고 그럼 쪽박 차도 되니까는 되면 대박이니까 그 정도의 금액만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만약에 들어가서 지금 시청님이 10% 비중이 만약에 한 5만 원 이게 한 주 샀다 10만 원 한 주 사놨다 하면은 10만 원쯤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되면은 10만 원이 100만 원까지 갈 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90만 원 꽁돈 생기는 거니까 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거 지금 비중 크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지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이 회사에 대한 확신이라던가 분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따로 없으면 본전 정리하시거나 약 손실에서 그냥 9만 원쯤에서 내가 알고 잘못했다 생각하고 8만 5천 원부터 9만 원까지 올라올 때 반등 나오면 정리하고 나가는 걸 추천드릴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일상 이야기 나오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 많이 걸어가야 되는 시간인데 5, 6년 동안이 없어도 된다 생각하고 날릴 돈 아니면은 지금 잘못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8만 5천원에서 9만 원까지는 올 수 있겠어요? 지금 흐름이라면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안 올라오더라도 파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잘못 들어가신 거는 이러다 저러다 똑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더 큰 손실 날 바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되면 좋은데 저도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뭐 약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이 회사 뭐 연구 직원도 아니잖아요, 저는. ABL 회사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약에 대한 믿음은 저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저는 없고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약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거 될 것 같네요. 될 것 같은 약입니다. 기적의 신약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뭐 몇 년 가져가시든 상관없지만 지금까지만 상태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안 되면은 쪽박이다라는 것만 정해진 순서입니다. 네.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시청자님이 도박을 한번 해볼 건지 그만둘 건지는 지금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잘 정리하시길 바라고 다음번에는 어떤 기업인지 좀 보고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께서는 본전 혹은 약 손실권에서 정리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에서는 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종목 잘 찾아서 좋은 수익 얻길 꼭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한미반도체고요. 네. 매수가는 20만 5천 원에 3%요. 20만 5천 원의 3% 비중이요. 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아무래도 궁금해하시는 다른 시청자님도 많으실 것 같으니까 빠르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만 5천 원의 전문가님 3% 비중이 그렇게 많이 들고 계시지는 않아요. 이 3% 비중 어떤 전략을 세워서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시청자님께 물어볼 게 있는데요. 종목이 몇 개 들고 계시죠, 지금 계좌에?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하고요. 현대차하고 진단키트주 하나 손실을 많이 아니요, 보고 그러니까 몇 개 정도 들고 계실까요? 4개요. 4개요? 네, 그럼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은 몇 퍼센트 정도 들어가 있어요? 45%요. 네, 지금 종목 바꿉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3% 이거 팔아버리고요.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시청자님.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3%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지금 팔면 되잖아요, 오늘. 그죠? 제가 추가 매수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 추가 매수를 하든 안 하든 이게 지금 더 사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더 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무슨 의미가 있어요, 3%인데. 네. 의미가 없다고요. 근데 지금 45% 비중 들어간 게 있다면서요. 네, 그거는 그게 무슨 종목이에요?
엑세스 바이오인데요. 그거는 마이너스 한 65% 돼요. 이런 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아까 봤던 한미 반도체 3%짜리가 한 막 20배 올라가야지 60%가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뭐 원금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가 그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막 10배 올라갈 가능성은 없어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개로는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돼요. 한미 반도체 갖다가 어떻게 안 돼요. 그리고 엑세스 바이오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엑세스 바이오가 지금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700원에 45%요. 3,700원 45%. 그러니까 얘가 정리가 되어야 내 계좌가 어떻게든 간에 복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 들어가 있는 한미 반도체가 올라가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걸 좀 더 산다고 하더라도 뭐 얼마나 더 사시려고 하면 40%더 사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 아무 의미가 없는 매매예요. 그러니까 저기 에너지 뺏기지 말자 이거. 그러니까 오늘 팔아버리고 치우세요. 그거는. 네네. 시청자님은 지금 큰 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탄대실이라고 하거든요. 작은 걸 탐하다가 자꾸 큰 게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얘를 잘 어루만져고 얘를 잘 정리하고 나와야 어쨌든 간에 수익도 크게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엑세스 바이오를 갖다가 잘 정리하는 게 맞다 보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이 엑세스 바이오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가 했을 때는 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계속 빠지고 있는 데다가 진단키트 쪽이 지금 나쁜 기업들은 아닌데 한때 돈을 벌었던 걸로 이제 얘들이 진단키트 회사들이 다시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니 뭐니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거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급등은 나오긴 할 거예요. 아마 최근에 들어가신 거예요, 같아요, 이거 그죠? 한 3년 넘었어요. 3년이 넘었는데 이걸 들고 가시면서 한 번도 안 팔았다고요? 아니, 제가 계속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빨리 빠져나오려고 물타기를 그럼 이번에 했거든요. 올라왔을 때 안 판 거예요? 이번에 언제 올라왔죠? 5월 달에요. 그때 그 이후로 제가 추가 매수해서 이렇게 단가 낮춘 거예요. 저 때는 저거보다 매수가가 높았고. 네네. 그렇군요. 뭐 어쨌든 이 한미 반도체 에너지 뺏기고 있다 보면 얘들 올라올 때 놓칩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보지 마라 이거예요. 아예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얘를 네네네.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집중하시길 바라겠고, 얘가 지금 타이밍상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올라오고 환절기 되면 또 이거 막 뭐 코로나니 뭐니 한 번씩 또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때마다 3개월마다 계속 급등 나오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뒤에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그대로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추가 매수가 가능하시다면은 여기 2,300원대 있잖아요. 2,300원요? 2,300원 이 자리. 네.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조금 멈추게 된다면 한두 달 정도 뒤에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이 2,300원에 자리를 잡는지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2,300원 여기 자리를 잡았을 때 한 번만 더 전화를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비중이 워낙 많으셔서 추가 매수하기가 좀 부담되거든요. 그죠? 네네. 그래서 한미 반도체 사는 게 아니라 얘를 더 사는 게 오히려 훨씬 낫기 때문에 2,300원대 추가 매수 가능한지를 한두 달 정도만 있다가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2,300원 좀 더 올라갔거든요. 아니요. 지금 2,30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고 한두 달 여기서 버텨야 된다고. 네네. 오늘이 2,3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네, 2,300원에서 한두 달을 버티는 걸 보자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경과를 좀 지켜봅시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버티면 전화를 다시 한 번 더 주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 한미 반도체 빨리 팔고 치우세요. 보지 마세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종목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두 달 있다가 종목 추이 보시고 주가 추이 보시고 다시 전화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오늘처럼 또 친절하게 도와주실 테니까요. 그때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주말에 전문가님께서 열심히 준비해주신 또 강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어디서 언제 하는지 큰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요일은 포항에서 일요일은 대구에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근처에 계시는 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침 콜콜콜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